결혼이란 참 대단한 동시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상대와의 성격 부분에서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상대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서로 배려하고 살다 보면 검은 머리 파프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겠죠. 마이클 터핀과 엘리자베스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파티를 좋아했고 마이클은 소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차분한 성격으로 그녀와는 반대됐습니다. 그는 쉽게 생각했는데 엘리자베스가 결혼하고 나면 집안일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지껏 그래왔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분명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서로의 성격차로 문제가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이클이 아파트에서 해를 당하고 배수로에 버려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배우자죠. 경찰은 아내 엘리자베스의 알리바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1986년 2월 2일 오후 7시 15분 그녀는 평상시처럼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대리점의 친구들과 파티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비도 오지 술도 마셨지. 그래서 운전할 생각은 접어두고 동료인 카렌 브라운의 아파트에서 묵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들은 마이클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쁜 약을 파는 일을 하는데 그의 거리명은 샤크이고 패밀리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가족들은 절대로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죠. 2월 4일 경찰은 카렌 브라운을 불러 몇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파티를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정말 그녀가 당신의 집에서 잤는지, 엘리자베스가 말한 것처럼 마이클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카렌 브라운으로부터 마이클이 난폭한 사람이며 엘리자베스를 신체적으로 아프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2월 2일 카렌과 엘리자베스가 클럽 밖에서 아주 길고 긴 키스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카렌과 엘리자베스 사이에 묘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이클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 생명보험 증서를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확인 결과 6만 달러짜리 보험이며 수혜자는 엘리자베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점 아내 엘리자베스와 카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 때 카렌의 룸메이트 2명으로부터 또 다른 제보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카렌이 전날 밤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대리점에 정비공 키스 부샤드와 차량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차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고 키스 부샤드가 카렌에게 신발에 묻은 혈흔 자국을 닦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건 역시 전했습니다. 부샤드는 현재 자신들의 아파트에 있고 그가 입고 다니던 반바지가 혈흔으로 뒤덮인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죠. 경찰은 카렌과 키스 부샤드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며 수색영장을 받아 그들의 집과 차를 수색합니다. 제보대로 차에서 혈흔과 표백제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렌 브라운은 신문에서 나는 직접 뭘 한 것은 없다. 다만 도망칠 때 운전을 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엘리자베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키스 부샤드는 가석방 자격 있는 종신형을 제한받고 카렌과 엘리자베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키스 부샤드의 말에 따르면 그날 그와 엘리자베스, 카렌, 세 사람이 마이클과 엘리자베스의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렸죠. 네, 나가요. 집안에서 마이클의 대답 소리가 들리며 곧 집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린과 동시에 본인은 그에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카렌은 옆에서 마이클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왔고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던 부샤드는 이 모든 일은 엘리자베스가 주도했고 그녀가 큰돈을 얻기 위해 마이클이 사라지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엘리자베스도 카렌도 사람을 해한 혐의를 받고 유죄가 내려지며 25년간 가석방 신청 자격이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런 부부 사이의 보험금 때문에 서로 해하는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조정 중이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해에서 보험금을 타자 라는 결정을 하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돈을 벌자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누군가를 끌어들여가면서까지 상대를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참 무섭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분명 두 사람에게 좋았던 시간들도 많았을 텐데 조금도 그때의 그 감정이 생각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변하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다는 점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혼이 아닌 보험금을 노린 걸 테지만 정말 적어도 함께 해온 정과 상대에게 바쳤던 내 감정을 위해서라도 사람다운 길을 택하면 좋겠네요. 엘리자베스의 제안을 받은 카렌과 키스 부샤드도 아마도 돈을 제안받았으니 이런 일을 벌인 거겠죠. 매번 생각하지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돕는 거겠죠. 용의주도 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목격자를 그렇게 많이 만든 건 제발 누가 나를 신고해줘. 나 다름없을 텐데 말이죠.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두드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걸어 나왔을 마이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이클이 모든 것을 다 잊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